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월 22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흘러내리다가 장 막판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또다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기사회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서프라이즈가 발생하지 않아서 꼬리를 만들거나 올라오지 못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밀리더라도 종목 때문에 지수가 계속 받쳐지는 그런 흐름이라고 이야기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다만 또다시 엔비디아가 시장의 하락을 이끌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때문에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 저런 식으로 쌍봉이 만들어지면 약간 말 그대로 최고가에서 만들어진 쌍봉이죠. 저 흐름이 나온다라 그러면 대부분의 지수나 종목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이 워낙 탄탄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계속 받쳐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함부로 저 장을 매도로 보기가 굉장히 버거울 정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단기적 수급적 변곡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미국 시장이 저렇게 빠지더라도 우리 시장은 잘 빠지지 않아요. 즉 최근에 계속 매수로 들어 올리던 쪽과 그 다음에 매도로 계속 누리던 쪽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장중에 계속 오락가락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잘 밀리지 않고 있다. 즉 프로그램 매수가 멈췄으면 자연스럽게 시장이 하락하게 되고 매도 압력이 세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잘 그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제 야간장만 보더라도 미국 시장이 저렇게 빠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물이 별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즉 누군가는 엔비디아의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거나 예상했다라는 그런 뉘앙스처럼 계속 매수로 받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떻게 보면 수급적 좀 변곡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저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리바운드 반등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어찌 되었거나 지속적으로 좀 재밌는 흐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엔비디아가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 사실 쌍봉을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면 시장이 거의 무너지다시피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빅6 중에 다들 그냥 개별적으로 자기 갈 길 가고 엔비디아 너는 하락해라 우리는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그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거나 이런 흐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바로바로 지수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은 지수의 힘이 종목의 힘보다 좀 약하다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쌍봉을 맞고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서 바로 밑꼬리 양봉을 만들어내는 그런 좀 괴력을 발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미국장을 뭐 약하다 뭐하다 꺾였다라고 이야기하기 참 까다로운 그런 흐름들이다.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사실상 이런 쌍봉들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쉽게 밀려야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쉽게 밀려야 되는데 최근 장의 흐름이 비록 하락은 하고 있지만 거의 뭐 밀렸다라고 보기 좀 애매한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매수하고 매도하는 애들이 좀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즉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어떤 차원에서 의뢰이 매도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여전히 매수로 받쳐주는 흐름, 특히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흐름에서 밀려야 되는데 오히려 매수세가 받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충돌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의 저런 흐름을 예측했던 쪽이 결국은 기회만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 올리기 위해서 매집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 시장은 오늘 좀 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런 수급적 요인으로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여전히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매매 전략에 있어서는 지수보다는 종목 중심이 좀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재밌는 것은 코스닥이 이전에도 일목을 중심으로 해서 언더슈팅 개념의 저런 밑꼬리 양봉들을 만들어 냈는데, 다시 이제 상단에서 돌파는 했지만 윗꼬리의 흐름을 좀 만들어 내고 있죠. 과연 이러한 흐름들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900 라인에 도전할 것인지,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수의 이런 흐름들을 예측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매수 사이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단지 종목들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이 좋은 효율을 가지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매수한다라는 전략으로 가져가야지, 지수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다. 지금은 지수를 신경 쓰면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종목 중심으로 철저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장이거든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종목 중심으로 접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굉장히 쉬운데, 역시나 의식될 수밖에 없는 패턴이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내가 그런 것들 다 고민하고 다 반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단순하게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전 시황과 종목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